안녕하십니까. 박인종의 회사입니다. 오늘 551강은요. 기업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 가업상속 양도할 때 가치평가에 대한 얘기인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혼합해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상대가치 접근법에서 이제 비교하는 거에 미래헌금 흐름, 수익적근법이라고 그래요. 미래헌금 흐름을 활용하는 것, 상장 주식은 4개월간의 종가 평균, 일반 기업은 순자산가치의 40% 플러스 60% 또는 60% 플러스 40%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관세시행전을 2022년 7월 20일자 표지에다 제가 이렇게 원전을 요약을 잘 했습니다. 잘 보시고 찰칵하시고 뽑아놓을 수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가치를 항상 그 상속증에 양도할 때 적정한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가 이제 서로 쌍방이 물론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알아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협상하려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가운데 놓고 볼 가격의 계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제 기업가치 평가라고 하는데 저희 회계법이나 회계사들이 그걸 아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거래가 있을 때, 딜 비즈니스라고 하죠. 거래가 있을 때는 가치가 제대로 측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만족하게 돼서 이제 승자의 저주도 없고 패자의 또 억울함도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야? 얼마예요? 가격이 중요하다. 이게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익가치평법 아니면 비교가치, 자산가치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상대가치 평가 방법으로서 이것은 시장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나 업종, 자산 규모나 매출, 이익률 등 경제적 특성이 서로 유사한 상장 기업의 실제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된지를 보고 그 주가의 비율, PE를 곱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계산 금액은 어떤 그 회사의 주당 이익 곱하기 유사 상장 기업의 주가 상승, 주가의 이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Price Earning 하고 이 비율이에요. 이거 평균을 곱해서 딱 하면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얼마 정도 가치가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상대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의 보완 내지는 또 하나의 주력 방법으로 미래 현금 흐름 할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익적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 기간 5년 내지 10년, 5년 하면 이제 나머지 뒷기간은 잔여 가액을 그대로 끌어당겨 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서 그 업종에 적합한 이자율, 보통 이제 이거를 가정 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나눠 가지고 현가 할인하여 합산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시장접근법, 이익적분법의 아주 가장 본질적인 방법인데 이거 말고 이제 상장 주식은 아예 상장 주식끼리는 상장 주식의 어떤 평가 기준을 현재 앞에 2달, 뒤에 2달 합해서 4달 동안의 시가 종가 평균을 계산해서 어떤 주주나 특정 세력이 어떤 상장 기업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해가지고 갑자기 가격을 높여서 내려서 그거를 평가받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이제 그 편차가나 편견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평균가가 흡수돼서 합리적 가격이 산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적 방법이고 대개 공학적 그 경제 경영학적 방법인데 이거 말고도 세법에서는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40%나 60% 또는 60%나 40%로 혼합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가치의 40%, 미래, 수익가치는 이제 미래 쪽이죠. 60%를 곱해서 하는데, 이 주당 순손익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순자산가치하고 40% 수익가치는 3년간 평균 순손익의 연간 10%로 나눠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연간 10%라는 것이 평균 기대 수익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3년간의 주당 순손익의 가치는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직전 연도, 바로 전년도는 가중치를 3으로 하고 전전년도는 가중치를 2로 하고 3년 전 거는 가중치를 1로 해서 하면 이제 3, 2, 1 하면 6이 나오니까 이걸 곱해가지고 6으로 나누면 한 주당의 순손익 가치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60%를 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어떤 경우는 자산가치의 60% 플러스 수익가치 40%에서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산이 많이 있는 그런 부동산 과다법인, 즉 그런 법인들은 이제
그 수익 가치적보다는 자산에서 나오는 그 평가 금액이 더 현실을 반영한다고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즉 부동산 등이 법인 추궁 자산의 50% 이상으로서 그 법인 지분의 50% 초과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거래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자산 가치가 60% 쪽을 둔다.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그다음 이제 어떤 경우는 순 자산 가치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60%가 아니라 자산 가치로만 평가한다는 얘기는 자산 가치가 100%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법인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 부동산 임대법 이런 경우는 부동산 자체의 시세가 그 기업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반영한다고 봐가지고 부동산 자산 가치로서 100%를 한다. 이건 자산접근법의 일종이죠. 그 말고도 이제 법인 자산 중 주식과 부동산 보유액이 80% 이상인 그런 법인, 이건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를 말할 수가 있어요. 사업 개시 3년 미만 법인, 이건 아직 수익에 일상적으로 보유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3년 미만이면 자산 가치로 하자 그런 얘기고, 휴업 폐업법인, 이것도 이제 휴업이나 폐업은 이제 수익 가치라는 걸 말할 수가 없으니까 역시 자산 가치로 한다 그런 얘기고, 청산 진행, 사업자 사망 등과 같은 경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 방법을 이제 수익 가치법, 시장 가치법, 미래 비유 가치법, 또 자산과 수익 가치의 40% 60% 혼합하는 방법, 아니면 자산 가치랑 평가하고, 이렇게 한 6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거 6가지 범죄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거래를 하거나 기업 가치를 평가하려면 6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정해 봐서 자신들이 내적으로 추측하기에 합리적인 것이 거기에 맞다 그러면 그것을 이론화시켜서 하고, 거기에서 좀 더 외부의 의견이 필요하면 저희 안세계법인 같은 회계사들한테 이걸 평가 의뢰하면 아주 신속히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가격을 말씀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계사였습니다.